자, 이번에는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배워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x는 50이라 썼어요. x는 50. 그 다음에 x 플러스 10이라고 딱 하게 되면 이거는 결과가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미지수 x에다가 50을 넣었을 때 x 플러스 10 하면 60 나오는구나 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변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는데 변수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정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x는 50,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x 플러스 10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자 나오긴 합니다. x 플러스 10 했을 때 60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변수는 값을 가져야 되는 녀석인데, 그러면 값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방금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숫자형, 그 다음에 문자형. 그렇죠? 문자형 숫자 문장이랄까요? 숫자 문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장. 이런 식으로 값의 종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변수 종류라는 게 있어요. 변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자, 바라는 게 있고요. 요건 안 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세요. 바는 안 써요. 옛날 코드 보면 가끔 바라는 게 있는데 바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t이라는 게 있고 cons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et과 const를 제일 많이 쓰는데, 자, 그러면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변수를 쓰려면 여기 앞에다가 let을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자, 변수에는 요걸 아시면 되는데,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변수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가 let x 해가지고 50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60을 저장한다 해서 뭐 심표한다면 60 쓴다?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60을 쓴다? 이거 오류 납니다. 그러니까 즉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 못하는 특징 때문에 무조건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수는 또 뭐냐면,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이다.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쨌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내가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라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공간에다가 내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간이 없으면 값을 어느 것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 못하고 모든 프로그램 통틀어서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저장하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도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언어에도 변수라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언어도 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let x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뭐냐면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 변수 초기화라고 해요. 변수 선언, 변수 초기화다. 이제 내가 지금 x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언한 거예요. 선언.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는 50 이렇게 하려면 이게 바로 뭐냐면 변수의 값을 저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x라는 변수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50이라는 값을 저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문장이랑 숫자를 합쳐지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x, 자, 더하기를 해야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x는 이렇게 나옵니다. x 50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특징 하나,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변수는 선언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선언하지 않으면 변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쵸? 변수는 무조건 선언되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거. 근데 맞춰보세요. 제가 아까 변수의 값을 두 개 이상 저장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했죠? 저장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뭘까요? x에다가 지금 나는 60이라는 값을 저장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출력이 될까요? 아니면 오류날까요? 오류납니다. 뭐라고 해요? 자, identifier x has already been declared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녀석 지금 컴퓨터가 뭐라고 해석을 한 거냐면, 야, 지금 나는 x라는 변수가 위에 이미 선언된 걸 볼 수가 있는데 has가 뭐예요? 이미 있다라는 거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그쵸? have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있다. 야, 근데 네가 지금 x라는 변수 새롭게 선언하고 있는데 네가 쓰고 싶어하는 x라는 변수가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난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내뱉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면 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됩니다. 요거 오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x 플러스 11이라 썼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자, x는 제가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할 수 있냐면, 요 는 보이죠? 얘를 대인연산자라고 하거든요. 대인연산자. 대인연산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보통 요런 걸 같다라고 쓰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같다는 다른 게 있어요. 얘는 같다는 게 아니라 대인연산자예요. 뭘 대입해요? 내가 x라는 공간에 50이라는 값을 대입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대인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값입니다. 즉, 대인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오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즉 좌측에 오는 거 아니면 다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값.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x, 지금 제가 표시한 이 x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값이겠죠. 그러면 맞춰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 x, 여기의 x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값이에요. 그러면 이 값, 얘는 뭘로 봐야 될까요? 값? 그렇죠. 지금 네 번째 줄에서 우리가 50이라고 x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5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x는 뭐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x는 값이에요? 변수예요? 변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인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 강사님 아까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 못한다 했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수는 이게 변수의 재활용입니다. 자, 변수의 재활용을 하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x라는 녀석이 기존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그 x를 다시 재활용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변수에는 값을 오직 몇 개밖에 저장 못한다? 하나밖에 저장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저장 못하는데 지금 6번째 라인에서 x에 그럼 뭐가 들어가게 될까요? 방금 제가 이거는 값이라 했어요, 변수라 했어요? 값이라 했죠? 값 50이에요. 그럼 50 플러스 10이니까 뭐겠어요? 60이겠죠? 그러면 x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요? 60 들어가겠죠? 그러면 60이라는 게 x의 할당이 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선언되어 있는 이 5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변수는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쨌든 걔랑 짝짝꿍 하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요. 새로운 남자랑 새로운 여자랑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걔랑 짝짝꿍 하는 거예요. 즉 기존의 값은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값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출력해 볼게요. 뭐가 나와요? 지금 7번째 라인에서 x가 뭐 됐죠? 60 나왔죠. 그죠? 왜 그래요? 지금 x가 지금 여기서 60으로 값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x 그냥 출력해 볼게요. x만. 그럼 x만 출력해도 뭐 나와요?
60 나오네. 그러니까 즉 여섯 번째 라인에서 60이라고 넣어놨고 60에 넣어놨기 때문에 기존의 50이라는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실제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60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흐릅니다.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건 절대 없어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예요. 폭포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폭포수가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렇죠? 폭포수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드도 위에서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번째 라인에서 50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했을지라도 여기까지는 50이 나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라인에서 x를 60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x의 값을 60으로 바꿨기 때문에 일곱 번째 라인부터는 x가 계속 뭐다? 6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선언된 이 x는 변수일까요? 아니면 값일까요? 요게 x.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자, 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인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오는 건 뭐다? 변수. 우측에 오는 건 값. 즉, 좌측에 오지 않았을 때는 다 뭐다? 값으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대인연산자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럼 얘는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값 50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그럼 얘는 값이에요? 변수예요? 그렇죠. 값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우리 눈에는 x라고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50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5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x는 뭘까요? 그러면 값이니까 뭐겠어요? 60, 그렇죠. 60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인전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올 때는 변수, 그리고 우측에 있을 때는 값으로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변수의 특징인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게 안 된다 했죠? 그죠? 이미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변수를 중복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볼게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변수의 다섯 가지 특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전환 못하고, 기본적으로 값을 전환하는 공간이고, 변수는 선언되면 사용 가능하고,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다. 요게 이제 변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 제가 let x 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let x만 선언하고 50이라는 값을 따로 x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아예 근데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값을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쓰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et x 해가지고 50이라는 값을 지금 넣어놨고, 이런 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 근데 자, 변수명을 지을 때 지금은 우리가 연습할 때 A로 짓고 B로 짓고 C로 짓고 D로 짓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실무 가면 이 변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을 김객동, 김새동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그죠? 대충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이름을 선택해서 이름의 의미와 이름의 뜻을 해석해서 뜻을 기억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변수명도 똑같아요. 변수명도 지금은 사실 let x, let b, let c 아무렇게나 지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실무 가면 이 변수명을 가지고 얘가 뭔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 이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짓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근데 변수를 짓는데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변수 앞에 숫자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오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는 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언더바 가능해요. 언더바 쓰는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쓰진 않지만 언더바 쓰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에 대문자 오는 거 가능해요. ABC 이렇게 대문자 오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변수 짓는 것도 가능해요. 한글로 변수 짓는 거 가능한데 한글로 변수 안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숫자 앞에 오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빼기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를 지을 때 잘 지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숫자가 오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x1, x2 이렇게 상관없는데 앞에 숫자가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뒤에 빼기 이렇게 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사실 이것도 안 됩니다. 뒤에 빼기는. 그러니까 빼기는 그냥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더바는 가능해요. 언더바는 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변수에 대한 개념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